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난 아직도 변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특히 SNS를 보면 더 심해지죠. 누군가는 창업해서 대박 났고, 누군가는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마스터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2500년 전 석가모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비밀을 말이죠.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겨우 한 방울의 물이 어떻게 광활한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와야 하고, 유튜브 영상은 10초 안에 재미있어야 하고, 인스타그램 릴스는 15초 만에 내 감정을 후킹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하고, 즉각적이어야 하고, 드라마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3일 만에 10kg 빼기, 일주일 만에 영어 마스터, 한 달 안에 부자 되는 법. 이런 제목들이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바로 우리가 즉석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급하게 뺀 살은 요요가 오고, 벼락치기로 외운 영어는 금방 까먹히고, 하루아침에 바뀌려던 습관은 3일 만에 포기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가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합니다. 마치 물방울 하나하나가 그렇듯이 말이죠. 실제로 뇌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기존의 신경회로를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점진적이고 누적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아침 5분씩 명상을 한다고 해봅시다. 첫날에는 뇌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21일이 지나면서 뇌의 신경회로에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66일이 지나면 습관이 자동화되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복리가 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작은 변화, 꾸준함, 시간, 기적.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씩 발전하는 사람은 1년 후 37배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1%씩 퇴보하는 사람은 1년 후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겨우 1%의 차이가 1년 후에는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방울이 바다를 이룬 사례들을 볼까요? 첫 번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1994년 차고에서 책 몇 권 팔던 작은 온라인 서점이 어떻게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되었을까요? 매일 조금씩 개선하고 매일 조금씩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거대해진 게 아니라 26년간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워렌 버핏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1살 때 첫 주식을 샀고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매일 조금씩 투자했습니다. 93세가 된 지금까지 80년 넘게 물방울을 모은 결과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BTS입니다. 2013년 작은 기획사에서 데뷔한 7명의 소년들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을까요? 매일 연습하고 매일 소통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10년간 물방울을 모은 결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방울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난 아직도 여기 있네. 내가 너무 느린 건 아닐까? 바로 중간 포기 지점입니다. 목표의 절반쯤 왔을 때 가장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수함수적 성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대나무는 4년간 고작 3cm만 자라다가 5년째 되는 해에 6주 만에 27m까지 자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년 동안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cm 자란 것을 보고 이건 소용없어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석가모니의 물방울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의 원칙을 지키세요. 하루에 1%씩만 발전하면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면 하루에 단어 하나만 더 외우세요. 운동을 한다면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개만 더 하세요. 독서를 한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만 더 읽으세요. 두 번째, 과정을 기록하세요. 작은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매일 무엇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한 달 후에 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80%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방울도 완벽한 원이 아니어도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료를 찾으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물방울을 모아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중간 포기 지점을 예상하세요. 반드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세요. 아, 지금이 그 순간이구나.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구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고 성장의 원리이며 변화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한 방울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일의 작은 실천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방울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난 아직도 여기 있네. 내가 너무 느린 건 아닐까? 바로 중간 포기 지점입니다. 목표의 절반쯤 왔을 때 가장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수함수적 성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대나무는 4년간 고작 3cm만 자라다가 5년째 되는 해에 6주 만에 27m까지 자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년 동안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cm 자란 것을 보고 이건 소용없어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석가모니의 물방울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의 원칙을 지키세요. 하루에 1%씩만 발전하면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면 하루에 단어 하나만 더 외우세요. 운동을 한다면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개만 더 하세요. 독서를 한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만 더 읽으세요. 두 번째, 과정을 기록하세요. 작은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매일 무엇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한 달 후에 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80%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방울도 완벽한 원이 아니어도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료를 찾으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물방울을 모아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중간 포기 지점을 예상하세요. 반드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세요. 아, 지금이 그 순간이구나.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구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고 성장의 원리이며 변화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한 방울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일의 작은 실천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방울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난 아직도 여기 있네. 내가 너무 느린 건 아닐까? 바로 중간 포기 지점입니다. 목표의 절반쯤 왔을 때 가장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수함수적 성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대나무는 4년간 고작 3cm만 자라다가 5년째 되는 해에 6주 만에 27m까지 자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년 동안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cm 자란 것을 보고 이건 소용없어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석가모니의 물방울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의 원칙을 지키세요. 하루에 1%씩만 발전하면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면 하루에 단어 하나만 더 외우세요. 운동을 한다면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개만 더 하세요. 독서를 한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만 더 읽으세요. 두 번째, 과정을 기록하세요. 작은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매일 무엇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한 달 후에 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80%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방울도 완벽한 원이 아니어도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료를 찾으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물방울을 모아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중간 포기 지점을 예상하세요. 반드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세요. 아, 지금이 그 순간이구나.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구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고 성장의 원리이며 변화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한 방울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일의 작은 실천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방울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난 아직도 여기 있네. 내가 너무 느린 건 아닐까? 바로 중간 포기 지점입니다. 목표의 절반쯤 왔을 때 가장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수함수적 성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대나무는 4년간 고작 3cm만 자라다가 5년째 되는 해에 6주 만에 27m까지 자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년 동안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cm 자란 것을 보고 이건 소용없어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석가모니의 물방울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의 원칙을 지키세요. 하루에 1%씩만 발전하면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면 하루에 단어 하나만 더 외우세요. 운동을 한다면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개만 더 하세요. 독서를 한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만 더 읽으세요. 두 번째, 과정을 기록하세요. 작은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매일 무엇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한 달 후에 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80%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방울도 완벽한 원이 아니어도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료를 찾으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물방울을 모아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중간 포기 지점을 예상하세요. 반드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세요. 아, 지금이 그 순간이구나.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구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고 성장의 원리이며 변화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한 방울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일의 작은 실천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방울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난 아직도 여기 있네. 내가 너무 느린 건 아닐까? 바로 중간 포기 지점입니다. 목표의 절반쯤 왔을 때 가장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수함수적 성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대나무는 4년간 고작 3cm만 자라다가 5년째 되는 해에 6주 만에 27m까지 자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년 동안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cm 자란 것을 보고 이건 소용없어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석가모니의 물방울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의 원칙을 지키세요. 하루에 1%씩만 발전하면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면 하루에 단어 하나만 더 외우세요. 운동을 한다면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개만 더 하세요. 독서를 한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만 더 읽으세요. 두 번째, 과정을 기록하세요. 작은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매일 무엇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한 달 후에 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80%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방울도 완벽한 원이 아니어도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료를 찾으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물방울을 모아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중간 포기 지점을 예상하세요. 반드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세요. 아, 지금이 그 순간이구나.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구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고 성장의 원리이며 변화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한 방울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물방울을 떨어뜨렸을까?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어떤 물방울을 떨어뜨릴까?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거대한 바다가 될 것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여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바다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